여야가 이제 이 20대 국회를 잘 마무리를 하고 내년 총선에 또 국민의 평가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 어제는 몇 시까지 했습니까? 필리버스터를 지금 밤새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밤새고 지금 계속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예. 거예요. 예. 이게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중단되는 즉시 표결에 들어가니까요. 예. 필리버스터를 한번 시작되면은 그 중단되는 시점이 표결에 붙이는 그 순간이 되겠습니다. 예. 대표님 같은 경우는 19대 마지막 네. 그 당시 여당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그렇습니다. 이 지금까지 정반대로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네. 그때는 오래간만에 국회가 필리버스터를 장기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쟁점이 예. 그 테러 방지법과 관련돼서 예. 민주당에서 반대를 예. 해서 그 필리버스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예. 굉장히 오랜 시간 민주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법은 이제 통과가 되긴 됐죠. 예. 근데 이제 그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그 당시 꼭 거의 이제 19대 이맘때쯤인데 4년 전인데요. 그 테러 방지법과 지금 우리가 문제도 삼고 있는 선거법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선거법은 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법 아니겠어요? 합의가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선거법인데 물론 다른 일반 법안도 일방적인 그 날치기라든가 또 이제 그 일방 처리는 좀 곤란하지만 특히 선거법은 합의 처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 특별위원회를 2개 구성하는데 예산과 관련돼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해서 특별히 그 예산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또 선거법을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각각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이 민주당을 비롯한 그 위성 정당들이 소위 4+1이라는 그 정말 보지도 못한 과거 일찍이 보지 못한 그 정치 야합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산도 날치게 해버리고 또 선거법도 날치게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모두가 이렇게 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제1야당을 제외시켜놓고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근거로 해서 국회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장의 임무와 또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회의장께서는 지금 그 국회 운영을 국회법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야당, 제1야당 의원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회 운영은 국회법에 의해서 보면 교섭단체가 중심이 돼서 국회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장이 모든 안건을 협의하고 합의하는 데 있어서 교섭단체의 대표들과 합의하고 협의해서 본회의도 운영하고 모든 국회 운영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300명의 국회의원을 다 대상으로 해서 국회의장이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정당의 대표들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교섭단체라고 하면 국회의원을 20명 이상 배출한 그런 정당을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정당이 총선 때 그 교섭단체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도 하고 또 법에 따라서 20석 이상의 그 의원을 배출한 그런 정당에게는 교섭단체라는 그 권한을 부여해서 국회 운영에 참여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교섭단체 대표를 이름하여 원내대표라고 합니다. 원내대표. 근데 지금은 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 운영이 아니라 4+1 우리 저희 한국당에서는 1+4라고 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1+4는 거는 1은 민주당이고 나머지 4는 위성정당이라는 얘기죠. 바른미래당, 또 정의당, 대한신당,
또 민주평화당을 우리는 위성 정당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그 세상에 그 어떻게 보면은 국회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교섭단체 지위가 없는 그냥 그 의원들의 그 모임 성격을 가지고 국회 운영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나쁜 관행이 될 겁니다. 예, 네. 저는 그래서 정말 아쉬운 점이 많고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꼭 본인이 이 어떤 정치적인 배경인지 모르지만 본인의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한 속에서 나오는 한풀이식 정치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공수처법입니다.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현재의 의석 분포로는 민주당만 가지고 공수처법이 통과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군소정당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내 과반을 확보하려면 그러니까 원내 과반 확보를 위한 그 군소정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군소정당들이 요구하는 그 비례 연동제라는 참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희한한 선거제도를 가지고 지금 이 4+1이라는 괴물 같은 정치협의체를 만들어서 의회를 이상한 쪽으로 파행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전공법으로 대통령이 공수처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제1야당 대표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얘기도 듣고 왜 필요한지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황교안 당대표가 이 비례연동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또 지소미아 문제를 가지고 3대 현안 가지고 대통령한테 면담을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서 만날 수가 없다고 거절하는 바람에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노숙으로 단식이 시작한 겁니다. 참 그다음에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자고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어떤 특정 정파의 수장이 아니잖아요. 후보 시절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해 나가는 리더십도 그게 발휘하고. 대표님 볼 땐 왜 안 만나줬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봤자 소용이 없을 거다. 황교안 당대표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그 폐기하지 말고 보류하라, 철회를 보류하라 할 것이고 공수처법이나 비례연동제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 같으니까 만나서 별 소득이 없다라고 판단했겠죠. 그래도 대통령 만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설득 못하면 국민을 설득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한국당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비대화된 권력 분산시키는 거 좋다 이겁니다. 오케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케이예요. 그런데 이 공수처법이라는 것은 공수처라는 것은 정말 이 상권 분립을 훼손시키고 또 다른 독재 권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아주 잘못 운영이 되면 독재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은 필요한데 공수처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그러한 그 기관을 만들어서 그 판사, 검사, 경찰관들 특히 지금 뭐 공수처가 우리가 당연히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울산시장 부정선거라든가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리 문제라든가 이러한 현 집권 세력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깊게 개입한 이런 그 비리 사건에 관련돼서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관련된 그 재판이라든가 수사와 관련돼서 공수처가 있으면 판사 검사들이 그러한 것을 결정하고 수사하는데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하는 거고 그러한 옥상옥의 기구를 만들어서 민주주의의 그 근간을 뿌리쳐 흔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을 막아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통치 구조와 관련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제인 경우에는 이제 양당제가 기본적으로 의회에 그런 구조를 갖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기능,
또 대안 세력으로서의 그 야당의 존재.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통령제는 그 교대로 정권을 바꿔가면서 국민의 그 모든 수권을 받아나가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섭단체 20명은 뭐 저는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라면 다릅니다. 의원 내각제는 다당제이기 때문에 바뀌면 이제 다당제일 경우에는 교섭단체의 그 20명의 숫자는 또 다른 또 논의를 통해서 조정해 주시겠죠. 저는 이제 누구나 정치인들이 그 본인의 정치적 성장 배경이라든가 개인적 성장 배경 속에서 신념이 그런 신념들이 내면화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틀림없이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과 검찰과의 악연 속에서 검찰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좀 빼야겠다, 분산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았을 거다. 그거는 뭐 이미 자서전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책은 따로 또 썼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본인의 정치 행위로서 또 제도화 시키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검찰 개혁,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사의 독립이 가장 핵심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로부터의 검찰의 완전한 독립, 인사의 독립, 자유롭게 그 사정기관으로서 성역 없이 비리가 있는 데는 들여다보고 수사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정의롭게 할 수 있게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인사에 대한 독립성. 왜냐하면 청와대나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수사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핵심 저는 그걸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검찰 권력을 좀 너무 비대화돼 있기 때문에 좀 축소하자. 이런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조금 조정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공수처라는 또 다른 기관을 만들고 그걸 또 기구를 만들어서 이걸 견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기능이 많죠. 순기능보다도 오히려 그 대상인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의 대상인 판사와 검사,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끔 심리적으로 위축을 하게 만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기구가 아니다. 저는 오히려 요즘에 경제가 매우 어렵잖아요. 민생 현장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도 하시는데 오히려 경제 살리는 쪽으로, 이 공수처 말고 정말 경제 살리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더 새로운 기관을 설치한다는 국민들이 좀 마음으로부터는 동의를 할 거예요. 이거 국민들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 공수처는 사실 내용도 몰라요 잘.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또 다 제외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저는 뭐 사적이지만 판사를 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사법부인 우리 이 판사님들을 빼는 게 국회의원 제외했어요? 없어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 공수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전에 있었어요. 다 뺐습니다. 청와대도. 그리고 이 검찰은 또 이제 그 공수처 말고도 특검을 통해서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이 특검 통해서 사실 뭐 현직 대통령도 다 감옥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런 그 옥상옥에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파행으로 지금 국회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선거법은 시점과 관계없이 이걸 합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당이 이제 우리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로만 의원을 선출하자는 것이 저희 당론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10% 줄이자, 270명으로 하자는 거 저희 당론인데, 이 비례대표하는 나라가 사실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선진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또 영국, 일본, 어느 나라도 비례대표제가 있는 나라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270으로 내세웠으면 그거 가지고 논의를 해야죠. 좀 늦게 했더라도 그 당시 다른 현안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9대 때 선거법 협상을 제가 직접 당시에 이제 그 야당 지도부하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 기억을 되돌아 보면 선거법 협상을 하는데 상대방 민주당의
당대표는 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셨고 네. 원내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했고요. 예. 저희 한국당은 당시에 이제 당대표가 새누리당 시절에 이제 김무성 대표였었고 원내대표는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법안은 원내대표끼리 협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 타협하고 그러는데 선거법만큼은 선거와 관련됐기 때문에 당대표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2+2 형태로 선거법 협상을 벌입니다. 따라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문재인, 이종걸, 김무성, 원유철 이라는 2+2의 그 투톱이 선거법 협상을 무려 10여 차례 가까이 했어요. 아 기억납니다. 예. 네. 끊임없이 제가 인내하고 제1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했습니다. 그때는 여당이었으니까. 예. 네. 그 당시 이제 쟁점이 뭐였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예. 인구 편차가 너무 심하니 네. 인구 등가성을 3대 1이었어요. 그 당시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하고 적은 인구를 가진 선거구하고 3대 1의 편차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에도 너무 크다. 1인 1표제인데 어느 지역구에 국민 1인하고 어느 지역구에 국민 1인하고 3분의 1, 3대 1이라는 것은 이건 1인 1표제의 헌법 정신을 어긋나니 최소한 2대 1로 줄여라. 최소 인구하고 최대 인구를 가진 선거구가 2대 1로 줄이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줄이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거 틀 속에서 선거구를 조정해야 되는 큰 명제가 하나 있었고 과제가 있었고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쟁점이었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 당시 우리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농어촌 지역이 점점 어려워지니 농어촌 지역구를 좀 늘리고 비례대표 좀 줄이자라는 것이 저희 한국당의 입장이었고요. 또 민주당은 그 당시에 비례성 강화를 해야 되니까 지역구를 좀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 그래서 300명 중에서 지역구를 200명, 비례대표를 100명까지 해달랬습니다. 민주당에서 100명까지 2대 1로. 저희는 농어촌 지역이 어려우니까 농어촌 지역을 늘리고 비례 좀 줄이자. 그래서 농어촌 지역구를 늘리는 데서 한 250석까지 가고 비례대표는 50석까지 하자까지 이제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거권 연령과 관련된 쟁점이었어요. 저희는 현행대로 19세로 하고 민주당은 18세로 낮추자고 했는데 당시 우리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수 없다는 이유가 고3 학생들이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고3이라는 신분은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잖아요. 가정마다 고3 수험생이 있으면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그 고3 수험생한테 맞춰야 돼요. 그렇죠. 대한민국 특별하잖아요. 근데 고3 수험생이 있는 고3 교실에 가서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18세를 낮추게 되면. 선거운동은 고등학교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학부모들의 저항, 또 고3 교실의 정치화 때문에. 그래서 18세를 낮추는 건 좋지만 대신 선결 조건을 처리하자. 그 선결 조건을 두 가지 내세웠습니다. 당시 제가 첫 번째 입학 연령을 한 세 더 낮추자. 만 6세에서 만 5세로. 그러면 18세가 다 대학생이 될 거 아닙니까? 고3 졸업을 했어요. 최소한. 두 번째는 현행 학제가 6334인데 학제가 5334로 가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초등학교를 그럼 5334로 갈 경우에는 18세도 오케이. 핵심은 고3 교실을 정치화하지 말자. 선거운동장으로 고등학교를 가서 할 수가 없다. 캠페인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런 전제 조건이 해결되면 우리 오케이다라고 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2+2가 선거법 협상을 벌였어요.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저희는 우리가 훨씬 의석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우리 한국당이 새누리당이 많았음에도 야당의 입장을 계속 들었습니다. 10차례나 했고 이제 급기야는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직접 의장실에서 중재하면서 2+2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를 불러서 직접 중재도 하셨어요. 그렇게 인내를 하고 선거법 협상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4+1이라는 교섭단체도 아닌 정말 정치 야합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산안도 날치게 하고 선거법도 날치게 하고 이거 나중에는 나쁜 선례를 안 남길 겁니다. 이래서야 모든 정당이 국민들에게 교섭단체를 만들어 달라고 캠페인하면서 호소할 이유도 없는 거고 정말 이
이 국회 운영이 앞으로 파행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겁니다. 국회는 오랜 그 관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습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 관행이 중요한 거고 그걸 관행이라는 것은 질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질서가 깨지면 카오스, 혼돈이 오고 또 다른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결국은 질서를 만드는 일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가 질서를 만드는 일을 스스로 우리가 깨버리는 안타까운 20대 국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투표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 아닙니까?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 꽃인데 이 선거가 없다면 전쟁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어떤 그 통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인데 이 선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권자의 국민들이 내가 찍는 투표장 가서 내가 찍는 한 표가 어디로 가느냐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찍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행 투표제도 얼마나 명확합니까? 지금 총선에서는 투표장에 가서 투표용지 2개를 받습니다. 하나는 지역구에 찍고 하나는 정당에다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다가 내가 우리 자기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하나 찍으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거고요. 또 정당에다 투표를 찍으면 이 비례대표인데요. 그 지역구 후보하고 비례대표 후보에 찍는 거지 않습니까? 그 비례대표 후보에다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찍은 그 정당이 득표순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되는 겁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지역과 비례라는 투표용지를 가지고 각각 지지하는 인물과 정당에 찍는 겁니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지지하는 것이 왜곡되지 않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연동형 비례세라는 거는요 정말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저희가 선거법이 완전 누더기가 됐어요. 누더기. 당초에는 225에서 75석이었거든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주장했던 것이요. 비례성 강화해야 된다. 사표 방지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그런 건 다 사라져 버리고 철저하게 군소정당에 나눠 먹기식이 된 거고 민주당과 야합해서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말 누더기법이 된 겁니다. 맨 처음에는 연동형 비례하자 그러면서 225에서 75에서 다시 이걸 250에서 50. 그다음에 뭐 거기를 또 50 비례대표를 갖다가 30을 캡을 씌우고 20은 뭐 비례 그냥 지금 저 비례를 흔들다가 또 저 투표 제도를 또 도입했다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국민들한테 가서 이 말씀을 드리면 헷갈려요. 저도 어떨 때 헷갈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걷다가 이러면 연동률을 50%만 또 한다 그랬다가 100% 한댔다가 이해를 못하는 선거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헌성이 높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구에다 투표를 할 경우에 그 지역구에서 얻은 그 정당의 득표수를 가지고 예전에는 비례의원을 의석을 줬어요. 근데 이거는 1인 1표제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라고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연동형 비례대표 뭐냐면 내가 찍은 후보가 지역구 내가 찍은 의원이나 정당이 이 안 되거나 낙선됐을 경우에는 그걸 또 연동해서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위헌 소지가 있는 거예요. 1인 1표제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이게 문제가 많은 누더기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유권자의 국민들이 투표라는 그 선거 축제를 통해서 그 정부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그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건데 이렇게 혼란스럽고 누더기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헌 소지도 많은데 참 안타까워요. 연동형 비례제가 이제 통과를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할 바에는 의원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비례대표제를 많이 강행하는 거는 이 통치 구조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제 때는 명확하게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서 양당 제도로 가는 거고 통치 구조와 이렇게 지금 비례성 강화하거나 또 비례대표제를 많이 하거나 뭐 이럴 경우는 이게 사실은 의원내가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게 완전 그냥 엉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누더기법에다가 그 어떤 그런 정치 이 어떤 그런 그 일반적인 그 정치 구도, 정치 구조하고 맞지도 않는 걸 갖다 막 짜맞추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엉망이 되는 거죠.